안녕하세요. 대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대출 지니어스의 돈돼지 송홍열입니다. 꽃게님의 깨짜에서 보이스피싱 10년을 넘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자 조심하자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액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만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조금 방심해서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이게 보이스피싱인 건지 공공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니 아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네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조금만 의심해보고 아주 잠깐 짬을 내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 보이스피싱 금융사 사칭 편. 정말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 중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용등급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사라고 하면 돈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혹하기 쉽고 당하기 쉬운 수법이어서 사기범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법들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든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어떤 특정 조건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특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의심을 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제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3가지 수법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 대출 지니어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즘 제일 유행하는 사기 수법 그 첫 번째,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추가 대출을 해준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 정보를 알아내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융사에 관련된 직원인 척 사칭하는 건데요. 보통 현재 대출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아낸 후 대출 잔액의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더 싼 금리,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내어준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환대출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사와 같은 기관, 기업에서는 이렇게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준다든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더 싼 금리로 대환을 해줄 거였으면 우리 돈으로 먼저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 대환해주는 금융사에서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주거나 대환 자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저금리 추가 대출을 목적으로 한 대출 상환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 2번째, 거래 실적 쌓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겠다? 이 방식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받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사기범들은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주면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보이스피싱범의 현금 인출책으로 이용되는 경우라서 돈을 잃지는 않지만 내 신용등급과 계좌들이 모두 정지되고 심한 경우 내가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요. 송금받은 돈을 다른 통장으로 다시 송금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범들의 돈을 세탁해주게 되는 꼴이고 내 통장들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금융거래 실적이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 단기간의 입출금 거래 실적만으로는 내 신용등급을 올리기 힘들고 대출의 한도와 금리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으니 이런 전화가 오면 그냥 확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수법도 내가 돈을 받아서 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죠. 항상 뭐뭐 해줄 테니까 이것 좀 해와 같은 조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 세 번째. 카드사, 은행, 인터넷 대출 받고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상승된다? 이 방식은 진짜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방식인데요. 바로 우리가 거는 전화를 가로채는 전화, 가로채기 앱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먼저 우리한테 대출을 받게 하도록 유도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바로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상승된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이 과정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금융사에 전화를 걸 때 우리가 거는 전화를 가로채서 금융사인 척 사칭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거 의심을 할 수가 없고 전화를 가로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죠. 하지만 이 수법도 전화를 가로채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기범이 보낸 어플을 다운받아야 우리 전화가 해킹되는 건데요. 처음에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대출 받는 어플이 있다면서 다운로드를 유도할 겁니다. 그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범이 보내준 링크, 어플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 핸드폰이 해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사에 전화 거는 줄 알았는데 전화를 가로채서 사기범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서 바로 갚는다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신용등급은 단기간 거래를 통해 상승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이거 하면 신용등급 상승된다, 뭐 하면 대출 나온다 라고 하는 멘트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날로 발전하는 사기 수법들 때문에 이게 사기인 건지 공기관인 건지 구분하기 힘드시죠? 이 세 가지 모두 신용등급이 오른다, 대출이 나온다라는 유혹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조건을 걸게 되죠.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링크는 클릭 금지. 두 번째, 단기간에 신용등급이 오른다고 하는 전화는 끊기. 세 번째, 돈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그냥 끊기.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저런 내용의 전화를 하면 그냥 확 끊어버려. 그냥 끊어.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경찰 또는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범한테 돈을 보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지급정지만 해도 돈 지킬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제일 유행하는 피싱 수법 3가지 알아봤는데 이거 참 누가 걸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거나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 꼭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보이스피싱인가? 라고 한 번 더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대출 지니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